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제가 한번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 아니면 중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번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요, 우선 무상취득은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불문하고 6억까지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까지는 1에서 3%, 9억 초과분은 3%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근데 2주택일 때부터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산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 두 번째로 산 주택이 조정지역이다 라고 했을 땐 8%고요 비조정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1에서 3%입니다 내가 과거에 샀던 주택은 그게 지역이 어딘지 상관없어요. 두 번째 산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정지역에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두 번째 산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에서 3%입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샀던 주택은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을 추가적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는 8%가 되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3주택인 경우는 12%, 8%, 그 다음에 4주택 또는 법인이 사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12%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가 배제되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게 상속받은 주택일 거예요. 이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받은 조합원 이주권도 포함하는 거고요. 상속받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겁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그러니까 상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이 8월 12일 이후면은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9월 1일부터 5년 동안은 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8%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속받은 날이 2020년 8월 11일 이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땐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무시하시고요. 8월 12일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12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죠. 훗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5년 이내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주택수에 상속받은 주택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5년이 넘었다 라고 하면 이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을 때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받는 공동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2인 이상이 동일하게 5대5로 받았어요. 그럼 지분율이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땐 나이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업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할게요. 입주권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요. 2018년 11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11일 이후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랑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8월 12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잖아요. 거기가 만약 조정지역이다 라고 했을 땐 8%인 거예요. 중과세율. 근데 다만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내가 이제 피주고 샀을 수 있잖아요. 그 피주고 산 계약 날짜가 8월 11일 이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때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모르면서 계약한 거니까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받은 주택은 아까 설명한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포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내가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피스텔은 주택이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오피스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샀을 때 중과하지 않는다. 물론 두 번째 주택이다라고 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8월 12일, 10일 이렇게 날짜가 나눠져 있는데
과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내가 취득한 거로 볼 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분양 계약일 또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분양을 받았을 때 당첨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나의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당첨이 된 다음에 분양 계약서를 쓴 날, 그날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샀잖아요. 샀을 때는 그건 계약일이 아니라 그 샀을 때 분양권 프리미엄을 준 잔금 지급일, 그날을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볼게요. 오피스텔.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요, 과세를 하지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포함을 해요. 근데 뭐 이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는지 오피스용 상가용으로 내는지 그거와 무관하게 이때 이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8월 12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은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오피스텔을 내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걸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약을 사기는 했는데 그 산 날, 계약한 날짜가 8월 11일 이전이면요, 이때 법 바뀌기 전이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억울하니까 빼줍니다. 그런 거는 빼주고요. 또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이면서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 이건 공시가가 아니에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러니까 주택을 내가 추가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율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배제되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뭐 배제되는 뭐 케이스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